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임동석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장세, 3월 19일 월요일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장 정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장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코스피 12포인트가 올랐고요. 한 0.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금요일 장도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고 좀 미동하는 장세를 보이더니 오늘도 코스피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좀 우리 투자자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시원스럽게 올라주기에는 살짝 뭔가 한 2%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반면에 코스닥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539.83, 540을 회복을 했다라고 거의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전반적인 장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고 좋은 쪽으로 주 초반부터 움직여줘서 아마 이번 한 주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마음 편안하게 투자를 시작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상승 탄력 자체가 조금 아무래도 2050선이라는 그 높이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듯 앞으로는 탄력적인 움직임보다는 제자리를 좀 잘 지켜나가면서 조금씩 슬금슬금 올라주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함께 가져봅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늘 같습니다. 준비된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은 013-3366-0110으로 주시면 됩니다. 보통 월요일 날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 문자 상담 신청하시는 게 조금 한 템포 느리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빨리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월요일은 아무래도 채택될 확률이 좀 더 다른 날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먼저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 시작합니다. 김동공 대리 동양증권에 계시죠?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리해 주실 종목들은요? 네, 오늘 첫 번째로 동양증권에서 발간한 삼성전기입니다. 알파나 인수는 중장기적 호재란 제목이었는데요. 삼성전기가 일본 알파나를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모바일용 리니어 모터와 HDD용 스핀들 모터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향후 기계 장치가 자동화되는 과정에서 정밀 모터 시장은 고성장이 예상됩니다. 정밀 모터 부분이 삼성전기의 성장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첫 번째, 역시나 HDD용 모터 전문업체인 알파나 인수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3월 16일 삼성전기는 일본 알파나의 지분 인수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알파나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 생산에 도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알파나 테크놀로지는 08년도 JVC에서 분사되었으며 전 세계 HDD용 모터 시장 2위 업체입니다. 삼성전기는 3월 30일까지 지분 전량을 인수할 계획이며 소요 자금은 1,473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정밀 모터 시장에서 입지 강화되는 계기로 평가가 됩니다. 정밀 모터는 전자회로의 명령을 기계장치에 전달하는 연결고리입니다. 향후 기계장치가 자동화되는 과정에서 시장 확대가 유력시됩니다. 특히 자동차는 전장 부품 확대 과정에서 정밀 모터의 핵심 시장으로 부상 중입니다. 알파나 인수는 향후 정밀 모터 시장에서 삼성전기의 입지가 강화되는 계기로 평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가 됩니다. 향후 삼성전기 정밀모터 부문의 성장이 낙관적입니다. 당초 가격 하락 전망 때문에 동사 정밀모터 매출이 2014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향후 정밀모터 부문은 다양한 정밀모터 제품 출시를 통해 삼성전기의 성장을 견인할 핵심 사업으로 발돋움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목표주가 12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신한금융투자에서 발간한 LG유플러스에 관련한 레포트입니다. LTE 300만 시대, 그리고 LG유플러스에 주목하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국내 LTE 가입자가 3월 16일 기준으로 3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SK텔레콤이 약 150만 명, 그리고 LG유플러스가 약 131만 명, 그리고 KT가 31만 명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보다 조금 늦게 LTE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일한 수준의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가입자 중에서 LTE를 가입한 비중으로 보면 LG유플러스는 14%로 가장 높습니다. SK텔레콤은 5.6%이고 KT는 1.9% 수준입니다. LG유플러스는 전체 이동통신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8%로 3등입니다. 하지만 LTE 가입자 유치는 원활한 편입니다. LG유플러스의 LTE 커버레이지가 경쟁사에 비해 넓고 데이터 다운로드 속도로 표현되는 서비스 퀄리티가 매우 좋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기존의 데이터 제공량 대비 50%씩 추가로 데이터 용량을 늘려주면서 일평균 가입자가 약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LG유플러스는 2011년 5월부터 삼성전자의 갤럭시 S2 단말기를 공급받으면서
고 알프 사용자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알프는 사용자 1인당 월별 매출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알프도 따라서 올라서기 시작했고 2011년 하반기부터는 LTE 가입자 덕분에 알프가 꾸준히 상승해 오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LTE 유기 요금제 이상의 고알프 가입자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알프의 상승이 기대됩니다. 보이스 알프의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데이터 알프는 LTE 도입과 더불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2011년 4분기에는 26,196원에 불과하던 알프였는데 2012년 4분기에는 27,423원으로 최소 4.7% 전년 대비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LG U+ 측에서는 약 6에서 7% 이상의 알프 상승을 기대하고 있어 무선 영업수익은 기존 예상보다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목표 주가 9,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증권에서 발간한 BHI에 관련한 레포트입니다. 셰일가스발 성장 스토리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최근 수주 급증 이유는 지난 2년간 지연된 발전 시설의 발주 증가일 뿐입니다. 동사를 비롯한 발전 부품 업체들의 최근 수주 증가 이유는 리먼 사태로 지연되었던 발전소 발주가 재개되었기 때문입니다. 2009년 글로벌 전력 수요는 첫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2011년에 2008년 수준의 전력 수요를 회복했기 때문에 유틸리티 업체들의 발전 시설 증설에 대한 수요 증가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셰일가스 원전 감소에 의한 천연가스 발전 수주 전성기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2014년 폴란드는 2015년 중국에서 셰일가스의 상업 생산이 시작되었고 2015년부터는 미국에서 셰일가스의 아시아 지역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천연가스 발전소 증설은 본격적인 르네상스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독일, 일본 등의 원전 대체용 천연가스 발전소의 건설도 아직 초기 상태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HRSG 부문 글로벌 상위 업체로 중장기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고 평가가 됩니다. 동사는 지난해 천연가스 발전용 HRSG 부문 수주량이 글로벌 약 3, 4위 수준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일본 유럽 업체 대비 높은 가격 경쟁력, 그리고 숙련된 설계 인력 및 생산 캐파의 확보로 동사는 HRSG 부문 글로벌 메이커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며 천연가스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리레이팅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목표 주가 41,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삼성전기, LG U+, BHI 세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종목 선정하시는 데 있어서 증권가에서 공통적으로 관심 많이 두고 있는 종목들이니까요. 관심 둬보시기 바랍니다. 동현증권의 김동공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께서 주시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전문가분께서 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두 분은 동부증권의 박성일 연구원, 샘플러스의 홍희진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문자 상담 신청하실 분께서는요, 지금도 계속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네,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네. 네네. 가격과 비중 먼저 알려주시겠어요? 8,400원에 20%입니다. 8,400원에 20%. 네네. 네,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어떤 걸까요? 이게 4분기 실적도 좋았고요. 네. 뭐, 앞으로 또, 뭐, 조금 더 나아진다고 목표가를 뭐, 11,000원에서 12,000원을 이렇게 많이 방송해서 하던데, 네. 그래, 사고부터는 자꾸 내려가는 것 같네. 예. 이게 뭐 실적도 좋고 이래저래 경영 여건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게 계속 유지되는 것 같은데 가격대는 네. 왜 요즘 들어서 이렇게 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 보유하신 기간이 얼마나 되셨을까요? 보유가 지금 조금 됐습니다. 한 20일 좀 됐지 싶은데. 한 20일 정도. 네네. 네, 오늘 8,000원 선이 깨지고 7,920원까지 내려가긴 했는데 뭐 사실 네. 가격이라고 하면은 뭐 한 4,500원 정도 빠졌습니다만 8,000원 선이 깨졌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오시겠군요. 예, 그래. 아, 예. 자, 얼마 전에도 한번 깨지고 다시금 뭐 8,500원 선까지 힘있게 회복은 했었는데 과연 네. 이번에도 일시적인 하락인 것인지 아니면은 추세적으로 조금 빠지는 게 아닌지 굉장히 네.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그런 시점에 잘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뭐 모든 저희 투자 그 상담을 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최고의 답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 네, 박성일 연구원께서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석 열심히 하셨으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GKR과 함께 우리나라 외국인 카지노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파라다이스가 아무래도 하락한 이후에 첫 번째라고 한다면 일본에서 카지노를 좀 합법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GKL이나 파라다이스나 일단은 주력은 외국인 손님 주력은 일본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 관련 여행객들이 많이 증가를 하면서 매출에 큰 폭으로 기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요 고객은 일본 관련 고객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일본에서 카지노를 합법화한다고 하면 그 고객들이 분산이 될 여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이 나쁘지는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중장기적으로 조금 실적에 대한 훼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많이 기관을 중심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 매매 상황을 조금 보시면 이제 3개월 정도 주가가 지난 연도 이제 8월 이후로 어느 정도 올라왔냐고 봤을 때 6개월 정도 봤을 때는 누적 300만 주 정도 그리고 3개월은 이제 100만 주, 1개월 정도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100만 주 정도로 돌아서고 있는 기관의 차익 실현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 배당에 대한 매력이 조금 부각되는 시기까지는 기간 조정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 조정으로 봤을 때는 이미 충분히 가격 조정이 조금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파라다이스의 고 PER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200일선 정도에서 지지를 받는 상황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파라다이스 관련된 카지노주들이 조금 가주려고 하면 지금 현재 강원랜드나 GKL이나 전부 다 한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스권 하단 부분에 와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배당주에 대한 매력이 많이 없어져 있는 계절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 8월, 9월 배당주가 아주 잘 움직이는 시기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셔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파라다이스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중국 관련 매출이 지난 연도, 지지난 연도 거의 연평균 30% 이상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인들의 중산층이 많이 확보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소비가 많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호텔신라가 있죠. 대표적으로 외국인 관련된 외국인 관련수 유입에 따른 수혜를 보고 있는 호텔신라가 주가가 계속 부양됨에도 불구하고 파라다이스를 비롯한 GKL이나 강원랜드가 올라가지 못하는 건 약간은 어폐가 있는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중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호텔신라가 올라가는 분을 분명히 파라다이스도 일정 부분 따라갈 수가 있을 텐데 지금 현재는 기관이 매수 여력이 없는 기관의 소외 상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 손절을 크게 고려하실 필요는 없지만 직전 저점이었던 6,800원대를 강하게 이탈할 시에는 다시 한번 카지노 산업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9,000원 정도 증권사 목표 주가가 대부분 11,000원부터 12,000원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엄연히 박스권은 만원대 돌파를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9,500원에서 만원 사이에서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파라다이스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의 문자 상담 신청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 신청 종목은 삼성증권인데요. 68,000원에 20%를 사셨는데 매수가가 좀 너무 높은 듯해서 염려가 되신다고 하시네요. 네, 오늘 종가에 사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증권주가는 그렇습니다. 지금 지수가 올라가야 아무래도 증권업종 상당히 조금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삼성증권 같이 지금 자산 관리나 금융 상품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중에 그러니까 개인들의 심리가 어느 정도 상당히 좀 호전이 되면서, 그러니까 개인들의 자금이 국내를 좀 증시로 유입이 될 때 상승 탄력이 가장 좀 크다라는 걸 지금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 미래에셋 같은 경우도 이제 2007년도에 펀드 열풍이 불면서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났었죠. 삼성증권 역시 좀 마찬가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뭐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수 상태가 여기서 계속해서 좀 올라갈 경우에는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좀 가속화될 수 있겠다라고 좀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국내 증시 코스피 시장이겠죠. 2,500포인트 이상 만약에 지금 반등이 좀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전고점을 벗겨내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아무래도 증권주는 다시 한번 좀 굉장히 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제가 보는 시장은 아무래도 증권주 같은 경우 뭐 시장의 주도 업종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시장
시장 상승에 있어서 탄력은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는 업종 자체도 증권업이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오늘 같은 경우는 21선에 대한 안착이 다시 한번 좀 일어났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거래가 감소하면서 21선이 좀 이탈을 하긴 했지만은 하루 만에 다시 한번 21선 좀 탈환하는 데 성공을 하면서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땐 저항권이 지금 장기 이평선에 좀 위치를 해 있죠. 64,000원 구간. 그러니까 그 구간이 첫 번째로 좀 돌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전고점 부분과도 좀 일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64,000원에서 5,000원 정도까지의 목표가를 좀 설정하시는 게 맞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보다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65,000원을 뚫어낸다면 75,000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의 방향성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는 말씀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전저점 라인이겠죠. 59,000원 라인. 59,000원이 종가상에 이탈되면 일단 손절을 하시고 1차적인 목표가는 65,000원, 2차적인 목표가는 75,000원. 아무래도 목표가 설정 자체는 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달리 하시는 게 상당히 좀 괜찮은데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고 기관의 매도가 좀 줄어드는 흐름에서 65,000원이 쉽게, 그러니까 지금 터치가 된다면 일단 홀딩 하시는 관점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두 번째 문자 상담 종목은 CS입니다. CS 8,320원에 40%인데요. 네. 예, CS 같은 경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CS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죠. 근데 CS가 본연에 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Y브로를 비롯한 중계기 산업, 통신 장비 산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가의 상승은 통신 장비와 같이 연동이 됐다기보다는 AMOLED에 대한 덕산 하이메탈과 같이 AMOLED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자회사인 CS 솔라의 실적과 조금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뭐 SFA를 비롯한 덕산 하이메탈도 마찬가지고 AP 시스템도 모두 그 AMOLED 관련 주식들이 좋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 실적에 대한 부각세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했던 CS 같은 경우에는 본연의 사업에서 적자를 내므로써 일단은 주가가 조정기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8,320원이라고 하면 최근에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 매수를 하셨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는데 비중이 조금 낮은 상태라고 하시면 일단은 200일선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비중이 40%시기 때문에 일단은 기간 가격 조정을 모두 인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급등했던 상황으로 조금 돌아가서 본다고 하면은 자회사가 부각이 된 상태가 8,000원 정도였죠. 그때부터 장대 양봉이 이런 식으로 나면서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고 장대 양봉으로 올라가는 아주 좋은 패턴,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좋은 패턴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다가 AMOLED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기를 시작하면서 같이 조정을 좀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은 현재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단기 박스권의 하단 부분 정도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서 반등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반등을 하는 구간에서 200일선이 가까이 위치해 있는데 이 200일선 지지를 한번 받아주느냐를 좀 중심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올 한 해 일단 적자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Y브로를 비롯한 통신 중계기 산업도 최근에 이노와이어를 비롯해서 유비쿼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는 슈퍼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선도 업체인 이노와이어를 비롯한 다른 업체들도 분명히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사업에서도 분명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스권 지지 시에는 일단은 보유하셔서 직전 고점이었던 11,750원까지 보유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200일선 이탈을 거래량과 함께 강하게 할 시에는 일단은 전량 손절을 하시고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번째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네, 자 궁금하신 종목부터 먼저 알려주시겠어요? 가격 비중까지도요. LS요. LS. 예, 네, 자 궁금하신 점은 어떤 걸까요? 7만 원에 비중 15%인데요. 네, 이게 좀 앞으로 좀 전망이 좀 좋은가 아니면 지금 나와야 되는지요? 네. 몰랐어요. 일단은 뭐 7만 원에 15%라고 그러셨나요? 예, 자, 오늘 뭐 86,300원에 끝났으니까 20%가 훌쩍 넘는 수익을 이미 올리고 계시네요. 한 23%, 4% 정도. 예. 네, 아유 좋으시겠습니다. 부럽습니다. 예. 근데 이 사신 가격이 그러면은 지난번에 상승할 때 사셔가지고 한 9만 원 정도 넘었을 때도 안 팔고 기다리셨다가 다시금 예. 지금 재상승하는 예. 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군요. 예, 예. 지난번에 밟았던 그 높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파시기가 조금 좀 망설여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예. 어떠십니까? 본인 나름대로 그래도 좀 방향을 잡고 계신 게 있지 않을까요?
저는 한 10만 원까지는 안 가나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저도 그래서 지금이 이게 과연 팔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시기인가, 저 예, 예.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의문이 예, 예. 좀 들어가지고, 본인이 왜 지금 팔아야 된다라고, 팔지 말지 고민을 하시는지를 한번 여쭙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홍희준 전문위원께서 LS, 자, 일단은 뭐 벌써 한 25% 가까이 수익이 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좀 가져갈 그 사이즈 공간이 많거든요. 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홍희진 팀장께 한번 의견을 여쭤볼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너무 급한 대응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보십시오. 예. 네. 종목 선정 굉장히 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LS가 갖고 있는 뭐 자회사의 가치가 상당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경기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좋아졌을 때 그 효과가 좀 극대화된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지금 뭐 화학이라든지 철강, 그러니까 이런 업종의 상승이 좀 두드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에 따른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실물 경기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이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LS도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회사 같은 경우는 LS 전선, LS 산전, LS 엠트론, LS 니코동 재련,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은 이제 니코동 재련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전기동 값이 계속해서 올라준다라면은 니코동 재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수혜를 받겠죠. 그러니까 구리값이 그만큼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구리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지금 현재로서는 하고 있는데, 중국의 경기도 상당히 좀 중요하고 글로벌 경기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근데 이제 추가적인 지금 하락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원자재 값을 본다면은 구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보다 상당히 좀 선행해서 먼저 움직여주는 원자재 자체는 이제 구리가 대표적이다라고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 다른 뭐 귀금속이라든지 뭐 철강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들쑥날쑥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구리값만은 현재로서 1월달 이후에 계속해서 좀 강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구리값이 앞으로 상승 시에는 LS도 상당히 좀 수혜를 많이 받는다라는 부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뭐 전선이나 뭐 산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회 인프라 투자가 좀 늘어난다랍니까. 건설 경기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어느 정도 좀 받쳐줘야만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체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래도 신규적으로 지금 건설 지금 산업 자체가 굉장히 조금 부정적인 상황으로 좀 흘러가고 있죠. 특히 이제 국내 시장에서 좀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고 설비 투자 건수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만 아무래도 전선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수혜가 있을 거다. 근데 이제 바닥 국면을 좀 탈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개선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엠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 관련 이제 산업을 하고 있지만은 IT 쪽이나 자동차 전장 부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상당히 좀 좋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반등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히 좀 언급드리자면요, 고점도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 놓여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8만 원 손절까지 좀 잡고 대응을 하시고, 1차적인 목표가는 92,000원. 근데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92,000원이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만 원에 충분히 터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은 8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10만 원에 대한 터치는 충분히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표가 자체를 1차 목표가는 92,000원, 2차 목표가는 10만 원 이상권을 좀 설정하셔서 대응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플랜티넷 보겠습니다. 플랜티넷을 8,300원에 40% 사셨습니다. 플랜티넷은 현재 주가가 싼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회사부터 조금 뜯어보자고 하면, 플랜티넷이 하는 주력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음란물 유해 차단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좀 하고 있죠. 기존에 PC에 많이 공급을 했는데 최근에는 모바일 쪽 아이폰 5를 비롯한 대부분의 모바일 기기들의 유해 차단 서비스가 탑재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에 따른 수혜를 좀 받을 거다라는 예상이 돼서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일단은 스마트폰 관련된 업체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의 상승은 애플이 주가가 꺾이지 않고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을 고려해 봤을 때 PR 20배 정도 나오고 있는데 PR 20배가 싼 가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이제 8,300원에 40% 정도라고 하신다고 하면 지금 6% 정도 수익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수익이 났으면
실어를 하시는 게 조금 좋았을 만한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늘면서 일단은 윗꼬리를 달기 시작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늘었던 모습들을 보면 이렇게 장대 양봉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서 종가를 고가로 만들어주는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조정을 받을 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오늘 거래량이 늘면서 일단은 윗꼬리가 달려줬기 때문에 내일을 조금 중심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일도 윗꼬리를 달거나 일단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이 나오고 일단은 직전에 지지를 받았던 직전에 급등을 했던 양봉 자리를 받쳐주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재빠르게 수익을 실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박스권 상단 부분이 지금 9,400원, 이건 장중 저점인데 한 9,000원 정도가 될 텐데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9,000원을 강하게 이탈한다고 하면 한번 10,000원까지도 들고 가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애플 관련된 주식들의 주가는 전반적으로 다 보시는 게 좋습니다. IT 부품주를 비롯해서 음원 서비스 유예 차단 모두 아이폰 5 그리고 탑재가 되는 것들은, 그리고 아이패드 2에 탑재가 되는 것들은 중심적으로 좀 보시고, 연관 주식들의 주가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면 중기적으로도 한번 가져가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신원입니다. 신원 1,600원에 20%입니다. 지금 가격과 비슷하시네요. 네, 신원 같은 경우는 뭐 섬유 의복 업체죠. 아무래도 뭐 니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생산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적은 굉장히 좀 그동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장 증설이라든지 경계되는 우려감 때문에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좀 흔들렸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좀 큰 폭으로 좀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자사주 매입도 3월달에 좀 완료가 되고요. 그러니까 주가 자체 흐름도 일단은 뭐 변동폭이 있긴 하지만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위로 가는, 그러니까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에 아직까지 좀 놓여 있다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틀에서 보셨을 때는 61선이죠. 61선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1,450원 부근, 그러니까 그 부근이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목표가, 그러니까 1,700원 1차적이겠죠. 1차적인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홀딩이 좀 가능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어느 정도 좀 시장 점유율도 상당히 좀 괜찮고, 그다음 매출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나와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턴어라운드가 성공을 한다라면,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할 경우에는 주가 상승 탄력은 조금 더 폭발적으로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400원, 61선 기준으로 손절가를 좀 잡아주시고 1차 목표가는 1,700원. 근데 이제 1,700원 돌파 여부에 따라서 목표가가 좀 달리 설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청자분께서 이 종목을 뭐 단기적인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1,700원 정도에 매도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기업 가치대로 나는 한번 들고 가보겠다라고 하시면은 2,000원 이상권까지도 충분히 좀 가능하겠다. 하지만 그 기간 자체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것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 또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상담 신청 계속 해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쭤보실 종목은요. 한전 기술이요. 한전 기술. 기술 네, 가격과 비중도 알려주시겠습니까? 78,000원에 50%요. 11만 8천 원에 50%? 네. 네, 자, 궁금하신 점은요? 이게 너무 계속 내려가기만 해가지고요. 예. 손절을 못했는데 음흠.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기다려야 되는 건지 몰라갖고요. 네, 한창 내려가실 때 딱 적당한 선에서 잘라내는데 좀 실패를 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뭐 투자자분들이 항상 하는 고민이죠. 저도 늘상 그렇습니다. 네. 조금 내려갔을 때는 뭐 이 정도는 뭐 금방 회복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있다 보면은 점점 이게 막 내려가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거 어떡하지? 기다리면 이제 내가 손절 처음 고민했던 정도 가격은 되겠지 하고 기다리면 막 더 내려가 있고. 네. 만만치 않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게. 자, 그럼 우리 박성일 연구원께 한전기술 지금 과연 타이밍이 이 사신 가격 대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인지 그에 대한 분석을 한번 집중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들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의 자회사죠.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관련 원자력이나 수력 발전, 화력 발전소에 관련된 플랜트 산업 그리고 설계 산업을 조금 하고 있는데, 건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국내에만 국한이 되어 있고요. 해외 쪽으로 나가고 있는 거는 설계 산업이죠. 뭐 원자로나 수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설계를 좀 담당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원자력 발전, 뭐 아랍에미레이트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 조금 원자력 관련된 수주를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급등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그런 모습들이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점과 고점 공백이 굉장히 크죠.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점은 45,000원, 고점은 142,000원. 약간은 성장주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에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손절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좀 스탑로스 기능을 좀 사용을 해서 손절을 걸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전 기술같이 일정 테마에 따라서 움직이는 주식들 같은 경우는 손절을 하지 못하시면 상당히 오랜 기간 인내를 하실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일단은 14만 1,500원부터 45,000원까지 빠질 때에도 일단은 원자력 관련된 특히 일본이 주요하게 작용을 했죠. 원자로 폐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좀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터키를 비롯한 아랍에미레이트에 일단은 저희 대통령께서 다녀오시면서 조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는데 3개월 전과 지금을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기관이 한 400만 주 정도 매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다시 한번 부양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전이 지분을 한 70%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다시 한번 매입을 한다고만 하면 급등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중요한 거는 9만 원대 지지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9만 500원인데요. 9만 원대 지지를 받고 여기서 거래량이 조금 터져준다고만 하면 다시 한번 12만 8천 원에 도전할 수도 있겠지만 9만 원대에서 지지를 못 받고 다시 한번 예전과 같이 거래량 없이 계속 흘러내리는 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주가는 직전 저점이었던 7만 5천 원 선까지도 충분히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201선까지도 충분히 하락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판단은 개인의 몫이 될 텐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시장은 현재 박스권 상황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주식을 산다고 해서 특별한 대안이 없고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충분히 모멘텀이 살아있죠. PR도 24배 정도 나오고 있는데 한전기술의 예전 PR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원전 관련된 수주 계약 소식은 앞으로 한두 달 안에 한두 건씩은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등의 기회는 분명히 있다라고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손절을 하시더라도 10만 원대 위에까지 한번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구간을 찾아보셔서 급소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200일선을 강하게 이탈하지만 않는다고 하면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보유를 하시는 게 조금은 확률적으로 낫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보유를 하는 것이 확률상으로는 좀 더 나은 선택이 될 것 같다는 답변이셨습니다. 자, 다음은 한화케미칼인데요. 매수 시점을 잡아달라고 하시네요. 네. 지금 화학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단기적으로 단타 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언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기관의 매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제한적인 지금 하락이 나오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동안에 뭐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감도 같이 상당히 조금 우려가 좀 컸었는데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이 거의 다 좀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경기 문제라든지 원재료, 그러니까 지금 유가는 계속해서 오르지만 거기에 맞게 상품값이 같이 오르고 있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좀 악재였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악재가 추가적으로 지금 발생하지만 않는다라면은 단기적으로 충분히 일단은 지금 반등권에 좀 위치를 해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 12월 때도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지수 자체는 큰 폭으로 좀 밀리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 다음에 주가는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도 역시 좀 마찬가지겠죠. 26,000원에 대한 지지는 좀 강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이 종목이 차지를 하고 있는 점유율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인데 현재로서는 일단은 부정적인 악재가 다시 한번 좀 출회가 되지만 않는다라면 반등 포인트를 좀 잡고 접근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다. 그래서 지금 내일 뭐 시장이 시작돼봐야 알겠지만은 오늘 종가보다도 좀 낮은 가격, 그러니까 너무 싸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27,200원에 끝났는데 아무래도 27,200원 이하권이면 일단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뭐 지금 단타가 좀 가능하다 그래갖고 비중을 크게 들어가시기보다는 그러니까 매도도 그렇게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지만 매수세가 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좀 충분히 필요해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 되셨다면 손절가는 26,000원으로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인 저항권은 21선이죠. 28,000원 구간이긴 한데 한 3만 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29,000원에서 3만 원 정도까지의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시고 단기적인 대응도 충분히 좀 가능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STX 조선해양인데요. 17,800원에 50%를 갖고 계시는데 이거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조언을 부탁하셨습니다. 예, STX 조선해양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펀더멘탈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삼성중공업과 한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삼성중공업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제 급등을 했을 때부터 구간을 잘라서 오른쪽만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STX 조선해양을 보겠습니다. STX 조선해양을 보시면 차트상에서 일단은 삼성중공업보다는 많이 못 올랐다는 걸 쉽게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잘라놓고 봤을 때 분명히 삼성중공업이 훨씬 많이 올랐죠. STX 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두 가지 같이 다 조선업체라고 봤을 때는 분명히 더 좋은 주식이 더 잘 오르고 있는 게 확실한데, 이유를 좀 보자고 하면 STX 조선해양은 주력이 컨테이너선이죠. 컨테이너선을 못하는 조선업체는 없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중국의 여러 업체들, 일본의 여러 업체들 모두가 할 수 있고, 그만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마진이 얼마 남지가 않습니다. 특히 STX 조선해양 같이 그 영업이익률이 좋지가 못하고 자금 사정이 못한 기업일수록 저가 수주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경기가 조금은 돌아서고 유럽발 위기가 조금 진정이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부채를 많이 떨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상당히 크고요. 컨테이너선 마진 자체가 워낙 좋지가 않은데, 반대로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신성장 동력이 있죠. 기존의 컨테이너선뿐만 아니라 FPSO나 LNG선 같이 고부가 가치선도 하고 있고, 현재 차세대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해양 플랜트 산업도 집중적으로 육성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주가가 어느 게 먼저 오를 거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삼성중공업이 많이 올랐지만 더 갈 거다라고 보는 게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한해 조선주나 건설주 상당히 잘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가 분명히 몇몇 업체만 잘 될 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승자 독식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증권주 지수가 올라가니까 증권주가 다 가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좋은 종목, 그 업종 중에서도 좋은 종목 몇 개만 가고 있기 때문에 STX 조선해양을 지금 가지고 계시기보다는 일단 전량 손절을 하시고 조선을 가지고 계실 거면 삼성중공업을 들고 계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추세적으로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손실을 꼭 보지 않고 나오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현재 박스권 구간에서 한 번 정도 튀어오를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급등을 하는 날 본전 정도에서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승자 독식의 시대이니만큼 살아남는, 그리고 시장에서 한 1, 2위 수위를 기록하는 업체들만이 상당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잉크테크입니다. 25,800원에 10%입니다. 네. 잉크테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적 개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았죠. 정자 잉크에 대한 개발.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작년 4분기에 흑자 전환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적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좀 부정적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주가 자체는 굉장히 좀 기대감으로 인해 상승을 했다면은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급락이 나와주었죠. 근데 이제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급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저점에서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일단은 밑꼬리가 지금 길게 이틀 연속 좀 달리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은 쌍바닥이다라고 지금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1,800원이 종가상이 이탈된다 그러면 일단 전량 매도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차적인 목표가는 24,000원, 2차적인 목표가는 현재 28,000원까지 설정하시는 게 상당히 좀 맞을 것 같다. 근데 이제 28,000원까지 상승 여부는 아무래도 장중에 매수세의 강도를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은데, 현재로서는 그걸 예측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단기 저점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24,000원 구간까지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24,000원의 안착이 좀 이루어진다면은 홀딩 관점이 돼. 이 안착을 잘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창을 보셨을 때 매도세도 강하고 매수세도 강한 흐름에서 오후장에 매도세가 조금 더 많은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일단은 좀 매도하시고 나서 흐름을 좀 다시 지켜보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800원 이탈되면 매도, 1차 목표가는 24,000원까지는 일단은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두산 인프라코어의 매수 시기를 여쭤보시네요. 예,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국내를 대표하고 있는 기계 업종입니다. 4분기 실적이 워낙 좋지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중국 시장의 반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이 2200부터 2400까지 10% 이상 한 달 만에 올라오는 기염을 좀 토했는데요. 그에 대한 상승 수혜분을 진성 TEC를 비롯한 중국 관련 업체들, 베이직하우스, 두산 인프라코어가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4분기 실적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1분기는 분명히 4분기보다 좋을 게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가 상황은 약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4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PR이 30배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두산 인프라코어를 펀더멘탈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건 좀 쉽지가 않고요. 기관 매수세가 3개월 전부터 600만 주 정도 들어왔죠. 지금 현재 600만 주 중에서 300만 주 정도로 나관 상황이고 나머지 300만 주를 일단은 기관이 보유를 좀 하고 있는데 추세는 60일선, 20일선을 따라서 형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선이 깨지지만 않는다고 하면 20일선을 따라서 매매하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확률상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아마 내일하고 모레가 중요한 자리가 될 텐데 여기서 21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직전에 장대 양봉같이 끌어올렸던 22,000원선 그리고 22,000원선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공방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격의 지지 여부를 보시고 지지가 된다고 하면은 22,000원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두산 인프라코어는 중장기적으로 아주 길게 봤을 때는 올 한 해 1분기보다는 2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 3분기보다는 4분기가 더 좋아질 수 있는 업체인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너무 비싼 상황에서 사시면 아무래도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오랜 기간 감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22,000원 정도에서 분할 매수를 시작을 하셔서 빠지면 조금 더 남고 빠지지 않는다고만 하면 15% 정도의 수준만 포트에 가져가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큰 손실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후성을 보겠습니다. 7,150원에 15%시고요. 창원에서 멀리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네. 후성 같은 경우는 냉매가스 분야, 그 다음에 육부랑 인산리튬, 그러니까 2차 전지 전해질을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전해질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독점이고요. 그 다음에 냉매가스 같은 경우도 역시 좀 마찬가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점은 아니지만 거의 이제 독점적 지위를 좀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사업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좀 좋다라는 부분 긍정적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예상한 것만큼 4분기 실적이 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주가 자체는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실적보다는 시장의 문제가 좀 더 크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어느 정도 좀 만회를 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일단은 주가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좀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탄소 배출권에 대한 테마도 좀 부각이 되고 있고 2차 전지 테마도 물론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도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7,150원 매수하신 가격조차도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조금 더 여유 있게 투자가 좀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밑에서 끌어올리는 매수에도 강하지만은 그동안의 조정을 굉장히 좀 오래 받았죠. 지금 11월 달부터 12월 달, 1월 달, 2월 달, 그러니까 지금 8,000원 구간대 매물벽이 상당히 좀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물벽이 두텁다라는 것은 매도세가 그만큼 많이 출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매수세가 한 번에 뚫어내기에는 상당히 좀 역부족이겠죠. 그런 만큼 아무래도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된다라면 그러니까 일단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결국엔 좀 뚫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전저점, 그러니까 지금 강하게 좀 단기적으로 형성됐던 저점인 7,000원을 손절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8,000원, 2차적인 목표가는 9,500원까지 좀 설정하시는 게 상당히 좀 맞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 만큼 일단은 현재로서는 우려보다는 좀 기대감을 갖고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투자를 하시면은 상당히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산업을 보겠습니다. 우리산업 5,400원에 16%입니다. 예,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그냥 자동차 부품주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 한미 FTA 발효를 좀 앞두고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이후로는 일단은 추세적으로 한일 이화를 비롯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죠. 우리 산업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자동차 부품주가 잘 되려고 하면 국내 내수 시장이 잘 돼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금 큰 종목들 평화전공을 비롯해서 한일 이화나 화신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차를 따라서 해외로 진출을 했고 이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을 좀 공급을 하면서 수혜를 보고 있지만 국내의 좀 작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수 시장이 조금 잘 돼야 부품을 원활하게 공급을 하고 그에 따른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테고요. 또 펀드 매니저들이 좀 관심을 갖겠죠.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해외 성장성 자체는 크게 훼손이 되지 않았지만 신차가 없기 때문에 국내 내수 시장에서는 크게 활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률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도 조금 시들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산업 현재 주가에서 5,400원이라고 한다면 크게 많이 높은 가격에 사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움직여 주려고 하면 기아차가 올해 내놓기로 한 K9이 조금 나와줘야 신차 모멘텀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주가 전반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고 K9에 우리산업이 이번에 투자하기로 했던 ACF
제품 같은 경우가 납부가 돼서 이것들에 대한 성능이 좀 확인이 된다고만 하면 분명히 우리 산업은 다른 자동차 부품주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은 있지만 일단은 전반적으로 업황 전체가 움직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조금은 거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개월 퍼가 한 8배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5,000원을 깨고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000원을 지지를 해준다고만 하면 중기적으로 한번 보유를 해서 급등하는 구간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5,000원을 강하게 이탈하면서 기관을 중심으로 한 매물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다시 한번 4,000원대에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아모레 퍼시픽 98만 원에 20%입니다. 네, 정확히 꼭 바닥 구간에 좀 잡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매수가가 워낙 좀 좋기 때문에 좀 여유 있는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뭐 화장품 사업부, 뭐 생활용품 사업부, 그다음 음식 뭐 녹차를 지금 만드는 사업부가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것은 기업의 펀더멘탈이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로는 그러니까 수급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3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들 입장에서 차익 실현 욕구가 상당히 좀 강해져 있는 시점이다라는 부분이겠죠. 오늘 같은 경우도 밑꼬리가 길게 날리긴 했지만은 아무래도 지금 120만 원, 그러니까 120만 원을 지금 단숨에 다시 한번 뛰어넘지 못한 흐름이 나온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좀 밀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1선 이평선도 그렇고 지금 현재 주가와 이격도가 상당히 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면 주가는 단숨에, 그러니까 단기간에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오늘 보여줬던 흐름 같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물론 상승은 가능하겠지만은 단기적인 조정을 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한 120만 원 수준이나 아니면 지금 오늘 종가 수준에서 일단은 좀 차익 실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호하게, 그러니까 지금 61선과 121선 간의 이격도가 좀 줄어든 시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와 장기 이평선 간의 이격도가 좀 줄어드는 시점에서 좀 재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탑 엔지니어링입니다. 6,150원에 30%입니다. 예,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최근에 그냥 소외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업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이패드 3 출시에 따라서 LG 디스플레이가 분명히 수혜를 볼 것이고 LG 디스플레이에 LCD 패널 조립을 좀 공급을 하고 있는 탑 엔지니어링은 분명히 수혜를 볼 텐데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한다고 하면 주가는 현재 저평가 상황에서 좀 탈피를 해야 될 텐데 전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지수가 10% 이상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저점 대비 많이 오르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탑 엔지니어링의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삼성 LCD와 합병을 해서 상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 탑 엔지니어링의 주 매출처인 모바일 디스플레이의 수혜를 따라서 주가는 좀 급등을 할 수가 있을 텐데 현재는 저평가 구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 인내가 조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6,150원에 30%라고 하신다고 하면 일단은 200일선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200일선이 상승 추세로 돌아서고 정배열 상태로 지금 현재 차트가 바뀐다고만 하면 탑 엔지니어링은 올 한 해 삼성전자의 급등에 따른 수혜를 분명히 노릴 수가 있는 종목인데 일단은 기간이 들어와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간 인내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부품주 같은 경우는 뭐 하나마이크론, STS 반도체, 탑 엔지니어링, 시그네티스 전부 다 나쁘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기관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우리나라가 좀 대형주 시장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한번 기다려볼 만한 주식이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은 200일선 이탈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주가는 직전 저점이었던 한 9,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8,000원이네요. 8,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 탑 엔지니어링을 끝 종목으로 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항상 느끼기에 좀 짧죠? 자, 문자 주신 분들 많으신데요. 자, 내일 다시 한번 좀 프로그램 초반에 문자를 일찍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 채택을 해드릴 테니까요. 하루만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박성일, 홍희진 두 분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3월 19일 월요일 순서 센투자 플러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증시가 월요일부터 뭐 큰 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만만치 않게 올라줘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 한 주 이런 분위기 쭉 이어가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